20년이 지났지만 아직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요. 20년 전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과 함께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40대 여성이 한국의 아들과 남편을 두고 20년 전 첫사랑을 만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나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이 쏟아집니다. 프랑스 남부 엑상프로방스의 오후.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푸릅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라벤더 향이 감돕니다. 오래된 돌담을 따라 걷는 25살 윤지연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온 지 2달째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 도시의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빵집에서 크루아상을 사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프랑스어 숙제를 합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카페 듀 솔레오, 태양의 카페라는 뜻입니다. 노란색 차양이 달린 작은 카페입니다. 지연은 이곳이 좋습니다. 조용하고 햇살이 잘 들고 커피가 맛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주인이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지연은 구석 테이블로 향합니다. 항상 앉는 자리입니다. 창가 옆, 햇살이 스며드는 그 자리입니다. 가방에서 노트와 교재를 꺼내 펼칩니다. 카페라테를 주문하고 연필을 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시선이 자꾸 옆 테이블로 향합니다. 거기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자는 25, 6쯤으로 보입니다.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 집중할 때 살짝 찡그려지는 눈매, 긴 손가락이 연필을 쥐고 움직입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고 있다가 황급히 시선을 내립니다. 왜 자꾸 쳐다보는 거지? 뺨이 뜨거워집니다. 교재를 다시 들여다보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산란합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고 다시 교재를 봅니다. 그러다 또 슬쩍 옆을 봅니다. 남자는 여전히 그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오후에 햇살이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지연은 숙제를 포기하고 그냥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합니다. 간간히 사람들이 드나들고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음악이 흐릅니다. 실례합니다.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은 고개를 듭니다. 그 남자가 서 있습니다. 지연의 테이블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다른 테이블은 다 찼는데 영어입니다. 프랑스어가 아니라 영어로 말합니다. 약간 어색하지만 부드러운 발음입니다. 지연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정말로 다른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빈 테이블도 하나 있습니다. 남자의 눈이 미소 짓고 있습니다.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아, 네, 앉으세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남자는 마주편에 앉습니다. 스케치북을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지연은 책을 보는 척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남자가 묻습니다. 지연은 놀라 고개를 듭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교재 표지에 한글이 보여서요. 남자가 지연의 책을 가리키며 웃습니다. 정말로 표지에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지연도 웃습니다. 네, 한국에서 왔어요. 교환학생으로요. 그렇군요. 저는 에티엔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이고요. 지연이에요. 두 사람은 악수를 합니다. 손이 닿는 순간 묘한 전율이 흐릅니다. 지연은 얼른 손을 뗍니다. 에티엔은 자연스럽게 자기 스케치북을 펼칩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지연이 묻습니다. 에티엔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화가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은 학생이지만요. 멋지네요. 그렇게 멋진 건 아니에요. 에티엔이 쑥스럽게 웃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지연 쪽으로 돌립니다. 거기에는 카페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창가, 테이블, 그리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입니다. 이거, 지연이 숨을 멈춥니다. 그림 속 여자는 자신입니다. 머리 모양, 앉은 자세, 창가에 놓인 커피잔까지 똑같습니다. 미안해요.
허락도 안 받고 그렸네요. 에티엔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놀라서요. 화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예뻐요. 그림이요. 지연의 뺨이 붉어집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티엔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당신이 예뻐서 아니, 그러니까 풍경이 예뻐서 그렸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습니다. 어색하지만 즐거운 웃음입니다. 카페 안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춥니다. 커피 한 잔 더 마실래요? 제가 살게요. 에티엔이 제안합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에티엔이 일어나 카운터로 갑니다.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설렙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입니다. 단지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낯선 남자일 뿐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에티엔이 커피 두 잔을 들고 돌아옵니다. 앉으면서 묻습니다. 프랑스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유롭다. 좋은 표현이네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 이야기, 프랑스 이야기, 그림 이야기, 공부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모릅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카페 안에 노을빛이 스며듭니다.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에티엔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거의 매일 와요. 그럼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지연은 에티엔의 눈을 봅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입니다. 설레고 두렵고 행복합니다. 네, 내일 봐요. 두 사람은 일어섭니다. 카페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아직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할 시간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연. 안녕히 가세요. 에티엔. 지연이 먼저 골목으로 나섭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에티엔이 카페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듭니다. 지연도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습니다. 마음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골목길의 돌담도, 라벤더 향기도, 노을빛 하늘도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지연은 혼자 웃습니다. 이유 없이 행복합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내일 다시 그 카페에 가면 에티엔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설렙니다. 지연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 계속 미소 짓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밤 공기는 시원하고 종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칩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지연의 가슴 속에 남을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골목이 아직 그대로네. 46살 윤지연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유튜브 영상 속 프랑스 골목길입니다. 20해 전 그날 에티엔을 만났던 바로 그 골목입니다. 그때 시작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끝나지 않았기에 지연은 여전히 그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지연은 화면을 닫고 눈을 감습니다. 25살의 자신이 보입니다. 설레고 순수하고 사랑에 빠진 그 소녀가 보입니다. 나는 그때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은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윤지연은 노트북 화면 속 프랑스 남부의 햇살 가득한 골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 속 여행 유튜버는 밝은 목소리로 설명하지만 지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골목, 저 카페, 그리고 나무 테이블 하나만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20해 전 자신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화면 속 카페 간판은 여전히 카페 듀 솔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렀을 뿐입니다. 엄마, 뭐 보고 있어? 아들의 목소리에 지연은 화들짝 놀라 노트북을 덮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지만 가슴 속은 이미 파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오래전 잠재워두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46살입니다. 출판사에서 에세이 편집자로 일하며
남편 민수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원고를 읽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녁을 준비하고 밤에는 원고를 편집하거나 남편과 TV를 봅니다. 일상은 규칙적이고 평온합니다. 누가 봐도 안정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늘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공허함입니다. 웃을 때도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도 그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습니다. 남편 민수는 눈치채고 있습니다. 아내가 가끔 먼 곳을 바라볼 때의 그 표정을, 대화 중에 문득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길 때의 그 시선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민수는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기다리는 쪽을 택합니다. 내일 원고 마감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지연은 저녁 식탁에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숙제를 봐주겠다고 말합니다. 지연은 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나쁜 남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데도 지연의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지연은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엑상프로방스로 교환학생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떠난 긴 여행이었고 그녀는 매일이 설렜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속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에티엔을 만났습니다. 카페 듀 솔레에서 매일 그림을 그리던 남자였습니다. 25살, 화가 지망생이었던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지연이 카페에 앉아 프랑스어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에티엔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어설픈 영어였지만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곧 사랑에 빠졌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손을 잡고 강가에 앉아 노을을 보며 작은 서점에서 책을 고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에티엔은 지연에게 자신이 그린 스케치를 선물했고 지연은 그에게 한국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 에티엔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도 똑같이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교환학생 기간은 끝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지연은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메일과 편지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점점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에티엔의 답장이 끊겼습니다. 지연은 여러 번 메일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왜 프랑스에 남지 않았을까? 왜 더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런 감정도 천천히 묻어갔습니다. 지연은 직장을 구했고 민수를 만났고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일상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단 한 개의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잠든 숨소리가 들립니다. 조용하고 고른 숨소리입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남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는 편안한 표정으로 자고 있습니다. 지연은 문득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신은 지금 다른 남자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지연 자신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합니다. 아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남편은 핸드폰을 봅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가방 속 낡은 여행 노트를 꺼냅니다. 20해 전 프랑스에서 쓴 일기입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에티엔이 그려준 스케치가 나옵니다. 카페 테이블, 골목길, 그리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지연은 그 그림을 오래 바라봅니다. 나는 그를 잊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묻어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연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회색 빌딩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프랑스 남부의 골목이 떠오릅니다. 햇살 가득한 그 골목, 에티엔이 그림을 그리던 그 카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나는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곳에 묶여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연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하철이 회사 앞역에 도착합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서서 문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릅니다. 어딘가로 향하고 싶어 하는 발걸음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곧 떠나야 할 것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골목으로, 그 카페로, 그리고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프랑스행 항공권을 검색하고 카페의 위치를 확인하고 숙소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약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맴돌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지연은 혼잣말을 합니다. 46살의 유부녀가, 아이 엄마가 20회 전 남자를 만나러 프랑스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는 계속 그녀를 밀어붙입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원고를 읽다가 문득 멍해지고 회의 중에도 딴 생각에 빠집니다. 후배 편집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습니다. 선배님, 요즘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지연은 웃으며 대답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거짓말이 서툽니다. 아니, 원래는 서툴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남편과 아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평범한 풍경입니다. 민수는 아들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아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지연은 문 앞에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두고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자신은 영영 답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녀왔어요. 지연이 현관에 들어서자 남편이 돌아봅니다. 늦었네. 저녁 먹었어? 회사에서 먹었어요. 또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노트북을 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공권 예약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예약 완료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흘 후, 지연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 출판사 워크숍이 있어서 부산에 2박 3일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힘들겠네. 민수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지연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시선을 피하며 커피잔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민수는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요. 그냥 요즘 원고 작업이 좀 많아서 무리하지 마. 지연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든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지연은 문득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공항으로 가는 날, 지연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챙깁니다. 옷 몇 벌, 카메라, 그리고 낡은 여행 노트입니다. 아들은 학교에 가고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빈 집에서 지연은 한참을 서 있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아들의 책가방이 놓인 의자를 차례로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택시에 오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지연은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봅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갑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랑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연은 잠들지 못합니다. 옆자리 승객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고 기내는 어둡고 조용합니다. 지연은 작은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 위로 별들이 보입니다. 20해 전 에티엔과 함께 본 별들이 떠오릅니다. 별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돼. 그래서 두려움도 작아지는 것 같아. 에티엔이 했던 말입니다. 그때는 낭만적으로 들렸지만 지금은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민도
갈등도 결국은 작은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창밖으로 프랑스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초록빛 들판, 작은 마을들, 오래된 성당의 첨탑들이 지나갑니다. 지연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뜁니다. 정말 그가 있을까요?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만약 그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엑상프로방스 역에 내린 지연은 한참을 역 앞에 서 있습니다. 햇살이 따갑습니다. 공기는 건조하고 멀리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20해 전 그대로입니다. 지연은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낯익은 거리입니다. 모퉁이를 돌면 그 카페가 나올 것입니다. 카페 듀 솔레은 그대로 있습니다. 노란색 차양, 나무 테이블, 화분에 심긴 라벤더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연은 카페 앞에서 멈춥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밉니다. 카페 안은 고요합니다. 몇몇 손님들이 앉아 있고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연은 구석자리, 20해 전 자신이 앉았던 그 자리로 향합니다. 의자를 빼고 앉습니다. 테이블의 나뭇결을 손끝으로 쓰다듬습니다. 여기서 에티엔은 그림을 그렸고 지연은 프랑스어 숙제를 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웨이터가 다가옵니다. 지연은 카페라테를 주문합니다. 커피가 나오고 지연은 천천히 한 모금 마십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길에는 사람들이 오갑니다. 관광객도 있고 현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엔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이곳에 올 이유가 없겠지요. 20해가 지났는데 지연은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말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저 20해 전의 기억 하나만 믿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동화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카페에 앉아 1시간, 2시간이 지납니다. 에티엔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연은 호텔로 돌아갑니다. 작은 호텔방, 창문을 열자 저녁 공기가 들어옵니다. 종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봅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잘 도착했어? 워크숍 잘하고 와.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너무 착해서 미안합니다. 지연은 답장을 보냅니다. 잘 도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프랑스의 밤하늘입니다. 별이 많습니다. 에티엔과 함께 보던 그 하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입니다. 나는 그를 찾으러 왔지만 어쩌면 나 자신을 찾으러 온 건지도 모릅니다. 지연은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일도 그 카페에 가겠다고, 모레도 가겠다고, 매듭을 짓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설령 그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아내고 돌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창문을 닫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지연은 20해 전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25살, 세상 모든 것이 설레던 그때의 자신을 말입니다. 그 소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일상에 묻히는 동안 사라진 걸까요?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잠에 듭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골목길을 걷고 있습니다. 햇살 가득한 그 골목을 에티엔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카페 듀 솔레에 갑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에티엔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카페 주인은 지연의 얼굴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시네요. 누굴 기다리시나요? 주인은 친절하게 묻지만 지연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합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해 전 남자를 찾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따뜻한 크루아상을 하나 더 가져다 줍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지연은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남편에게서 매일 문자가 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오늘 워크숍은 어땠어? 아들이 엄마 보고 싶대. 짧지만 따뜻한 문장들입니다. 지연은 그때마다 답장을 보냅니다.
거짓말로 쌓인 문장들입니다. 오늘도 바빴어요. 내일 돌아갈게요.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지연은 항공권을 바꿉니다. 하루 더, 이틀 더, 시간을 미룹니다. 회사에는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쓴다고 연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지연은 카페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근처에 그림 그리는 사람 아세요? 한 40 후반쯤 되는 남자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글쎄요, 이 동네에 화가가 많기는 한데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희망이 꺼집니다.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습니다. 20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은 얼마나 많이 변할까요? 이사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림을 그만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도시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5째 날 오후, 지연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체념에 가깝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햇살은 점점 기울어갑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낡은 여행 노트를 꺼냅니다. 20해 전 에티엔이 그려준 스케치를 펼칩니다. 연필로 그린 자신의 얼굴입니다. 웃고 있는 25살의 얼굴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눈물이 흐릅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흐릅니다. 지연은 서둘러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올린 무언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일상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완전히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연은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을 말입니다. 남편에게 미안합니다. 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미안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 말입니다. 카페 밖으로 나섭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20해 전 에티엔과 함께 걷던 그 길입니다. 모퉁이를 돌면 작은 광장이 나오고 거기에는 분수가 있습니다. 지연은 분수 앞 벤치에 앉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매듭은 짓지 못했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누군가 지연의 옆에 앉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립니다. 심장이 멈춥니다. 에티엔이 거기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고 얼굴에는 주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입니다. 20해 전 그 눈빛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지연, 에티엔이 먼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인 줄 알았어요. 사흘 전부터 카페에 앉아 있는 거 봤습니다. 왜 다가오지 않았어요? 지연이 간신히 묻습니다. 에티엔은 쓸쓸하게 웃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20해 만인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분수 물소리만 들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혼했나요? 에티엔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이도 있어요. 그렇겠죠. 에티엔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지연도 함께 하늘을 봅니다. 노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했었어요. 에티엔이 말합니다. 했었다고요?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었어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에티엔의 옆 얼굴을 바라봅니다. 슬픔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왜 연락을 끊었어요? 지연이 묻습니다. 20해 동안 품었던 질문입니다. 에티엔은 긴 숨을 내쉽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러 가던 길에 사고가 났고 한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요.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는 알아요. 변명이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당신에게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서진 사람이 뭘 줄 수 있겠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손을 보니 떨리고 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손도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지금 여기 왔어요? 에티엔이 묻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매듭을 짓고 싶었어요. 당신을 잊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왔군요.
에티엔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있기 위해 찾아오다니. 지연도 울먹이며 웃습니다. 눈물이 또 흐릅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에티엔이 묻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도 아팠다는 걸.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다릅니다. 오해가 풀린 후의 고요함입니다. 20해 동안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시간입니다. 내일 또 올 수 있어요? 에티엔이 묻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입니다. 머릿속에 남편과 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떠올립니다. 네, 내일 또 만나요. 지연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경고합니다. 위험하다고, 더 이상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섭니다. 에티엔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악수하자는 듯이. 지연은 그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20해 전 그대로 따뜻합니다. 손을 놓아야 하는데 놓아지지 않습니다. 내일 봐요, 지연. 네, 내일 봐요. 에티엔이 먼저 손을 놓고 떠납니다.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봅니다.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핸드폰을 봅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전화를 겁니다. 여보, 민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입니다. 미안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너무 착해서 더 미안합니다. 내일 모레 들어갈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천천히 해. 아들도 잘 있어. 전화를 끊고 지연은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울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25살의 소녀도 아니고 46살의 주부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여자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 또 그를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돌이키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연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남편의 얼굴과 에티엔의 얼굴입니다.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 선택이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답은 없습니다. 다만 내일이 두렵고 동시에 기다려집니다. 그 모순된 감정 속에서 지연은 잠들지 못합니다. 아침 햇살에 지연은 눈을 뜹니다.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다 일어납니다. 거울을 봅니다. 붓기가 가시지 않은 얼굴입니다. 어젯밤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흐릿합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호텔 밖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카페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골목길을 걷습니다. 20해 전 에티엔과 함께 걷던 그 길을 혼자서 천천히 걸어봅니다. 모퉁이를 돌고 광장을 지나고 작은 서점 앞을 지납니다.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나는 과거를 찾아온 게 아니라 과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걸으며 생각합니다. 20해 동안 자신은 그를 잊지 못한 게 아니라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이에게, 일상에 완전히 마음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가에 도착합니다. 물이 천천히 흐릅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봅니다. 20해 전 에티엔과 여기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강물 같아요.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죠. 그냥 흐를 뿐입니다. 그때는 그저 낭만적인 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말의 의미를 말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고 삶은 계속됩니다. 아무리 과거를 붙잡으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한참 후에 연결됩니다. 여보, 민수 씨.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립니다. 그는 언제나 그렇게 기다려줍니다. 미안해요. 왜 갑자기? 그냥 미안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지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다릅니다. 죄책감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감사도 있고 후회도 있고 결심도 있습니다. 오후 3시 지연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갑니다. 에티엔은 이미 와 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연이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돌립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왔군요. 네, 지연은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커피 2잔이 놓입니다.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에티엔이 먼저 입을 엽니다. 간밤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요. 어제 당신을 보고 행복했어요. 동시에 슬펐습니다. 지연은 그의 눈을 바라봅니다. 에티엔이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20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는 결혼했고, 사랑했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당신도 가정을 꾸렸고요. 네, 그 시간들이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겠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저를 찾아온 이유를 이해해요. 나도 당신을 잊지 못했으니까요. 에티엔이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고 나에게는 아직 아내를 보내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에티엔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별뿐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이별 말입니다. 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에티엔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작은 캔버스입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연의 얼굴입니다. 20회 전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입니다. 어젯밤 그렸어요.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연은 그림을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림 속 자신은 슬프면서도 평온해 보입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내가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찾아와 줘서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습니다. 우리 다시 못 만나겠죠? 지연이 묻습니다. 에티엔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어쩌면 언젠가 우연히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입니다. 카페 안에는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고 커피 향이 납니다. 모든 것이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골목을 걷습니다. 20회 전 그랬던 것처럼 나란히 걷습니다. 하지만 손은 잡지 않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걷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좋은 사람인가요? 에티엔이 묻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서 제가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그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이 묻습니다. 에티엔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고 나니 과거를 보낼 용기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요. 광장에 도착합니다. 분수가 있는 그곳입니다. 두 사람은 분수 앞에 섭니다. 여기서 이별하죠. 에티엔이 말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에티엔이 손을 내밉니다. 악수를 청합니다. 지연은 그 손을 잡습니다. 이번에는 꼭 쥐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가볍게, 작별의 악수입니다. 행복하세요. 지연, 당신도요. 에티엔, 손을 놓습니다. 에티엔이 뒤돌아 걸어갑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봅니다. 골목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봅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울지는 않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무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20회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안녕입니다. 지연은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 지연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항공권을 검색합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를 예약합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쌉니다. 옷들을 개고 카메라를 넣고 여행 노트를 챙깁니다.
그리고 에티엔이 그려준 그림을 조심스럽게 싸서 가방에 넣습니다. 이것은 추억이 아닙니다. 증거도 아닙니다. 그저 한 시절을 마무리했다는 표시입니다. 창문을 엽니다. 프랑스의 밤 공기가 들어옵니다. 종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그를 잊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와 제대로 이별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 가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고 현재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묵묵히 기다려준 그 사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곁을 지켜준 그 사람이 보입니다. 지연은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에게 온전히 마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제대로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돌아갈게요. 지연은 눈을 감습니다. 이번에는 악몽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다만 평온한 잠이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입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지연은 일어나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프랑스의 하늘입니다. 맑고 푸릅니다. 골목길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카페에서는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것이 계속됩니다. 자신이 떠나도 이곳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안녕, 에티엔. 안녕, 25살의 나. 지연은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봅니다. 돌아갈 집을, 기다리는 가족을, 살아야 할 인생을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창밖으로 프랑스가 점점 멀어집니다. 지연은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합니다. 필요한 이별을 마쳤다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진짜 사랑이 기다리는 곳으로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4시, 익숙한 공항의 풍경입니다. 지연은 캐리어를 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반기고 포옹하고 웃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출구를 나서자 민수가 서 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지연은 걸음을 멈춥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칩니다. 민수는 웃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미소입니다. 아들이 달려옵니다. 엄마, 우리 아들. 지연은 아들을 안아 올립니다. 아이의 체온이 전해집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현실이라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습니다. 아들을 내려놓고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갑니다. 다녀왔어요. 응, 수고했어. 민수는 지연의 캐리어를 받아듭니다. 세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지연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굽은 어깨, 천천히 걷는 걸음, 묵묵한 뒷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연은 확신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딘가로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합니다. 아들은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민수는 운전에 집중하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갑니다. 회색 빌딩, 붐비는 도로, 익숙한 간판들입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민수 씨, 지연이 조용히 부릅니다. 민수는 눈은 전방을 보면서 대답합니다. 할 말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어도 돼. 민수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집에 가서 아들 재우고 천천히 이야기해. 지연은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봅니다. 담담한 표정입니다. 화가 난 것 같지도 슬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온합니다. 지연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민수가 아들을 안아 방으로 데려갑니다. 지연은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소파,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아들의 그림들이 붙어있는 냉장고.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없던 일주일 동안도 이 집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섭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부산에 간 게 아니었어요. 알아.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지연은 놀라지 않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회사에 확인 전화가 왔을 때 알았어. 지연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일주일 내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입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말합니다. 앉아. 지연도 앉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주 앉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말합니다. 당신이 뭔가를 정리하러 간 거라고 생각했어. 나한테 말할 수 없는 뭔가를 말이야.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사람은 누구나 정리해야 할 과거가 있으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프랑스에 갔어요. 대학 때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20해 전에 헤어진 사람인데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신과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고도 계속요. 민수는 조용히 듣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제대로 이별했어요. 이제야 그 사람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네. 민수가 말합니다. 화도 원망도 없는 목소리입니다. 지연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화를 안 내요? 왜 나를 나무라지 않아요? 화를 낸다고 당신 마음이 달라져? 민수가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돌아왔어. 그걸로 충분해. 지연은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남편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하면 돼. 정말 미안해요. 알아. 그리고 고마워. 돌아와줘서. 민수가 지연을 일으켜 안아줍니다. 지연은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웁니다. 20해 동안 쌓였던 죄책감, 후회, 미안함이 눈물로 흘러나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안고 있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기다립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연은 민수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들은 반찬 투정을 하고 민수는 차분하게 달래줍니다. 평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임을 압니다. 밤, 아들을 재우고 지연은 거실에 앉아 에티엔이 그려준 그림을 꺼냅니다. 46살의 자신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민수가 옆에 앉습니다. 그게 뭐야? 선물이에요. 그 사람이 그려준 거예요. 지연은 숨기지 않습니다. 민수는 그림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잘 그렸네. 당신 닮았어. 이 그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서재에 걸어둬. 당신의 과거니까 숨길 필요 없어. 지연은 남편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민수 씨. 뭐가? 모든 게요. 기다려줘서, 받아줘서, 이해해줘서. 민수는 지연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로.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입니다.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다투고 화해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연과 민수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출판사에서 새로운 원고를 받습니다. 중년 여성의 여행 에세이입니다. 프랑스 남부를 여행하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지연은 원고를 읽으며 미소 짓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만 어딘가 자신의 이야기 같습니다. 원고 끝에 작가가 쓴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그 문장에 줄을 긋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신이 배운 것입니다. 과거를 보내야 현재를 살 수 있고 현재를 제대로 살아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퇴근길, 지연은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삽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꽃을 바라봅니다. 노란 장미입니다. 감사와 우정을 의미하는 꽃입니다. 민수에게 줄 것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줍니다. 엄마, 아빠가 저녁 만들고 있어. 그래? 뭔데? 김치찌개. 지연은 웃으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엌에서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느껴집니다. 지연은 뒤에서 남편을 안아줍니다. 고마워요. 민수는 놀라 돌아봅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당신이 있어서요. 민수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웃습니다. 지연은 꽃다발을 건넵니다. 이것도요. 꽃? 나한테? 네, 고마운 마음이에요. 민수는 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김치찌개는 조금 싱겁지만 맛있습니다. 아들은 학교 이야기를 하고,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하고, 지연은 출판사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연은 압니다. 이 평범함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 침대에 누워 지연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는 민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은 남편을 바라봅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사랑해요. 민수는 자고 있지만 지연은 상관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입니다. 프랑스에서 봤던 그 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의 달은 그리움이었지만 지금의 달은 평온입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걸.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지연은 눈을 감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옵니다. 꿈속에서 지연은 걷고 있습니다. 햇살 가득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민수와 아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 속으로 빠져듭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말입니다. 그때의 미소, 그때의 향기, 그때의 눈빛이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릴게요.